14강의 애널리시즈는 근데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해봅시다. 사건의 최신성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에서 자, The Ability Heuristic Recall 가용성 휴리스틱은 사실은 인간이 자 보시면 자 쉽게 떠오르는 예시나 사례를 가정함으로써 우리의 두뇌를 만드는데 흔한 실수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고 퍼져 있는 대부분, 그죠? 중요하게 퍼져 있는 쉽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사례나 예시를 우리가 쉽게 가정함으로써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흔한 실수를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사건의 최신성,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기반을 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정을 보여주는데 특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계와 우리의 기억 때문에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의 빈도수와 규모를 잘못 판단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버드 교수 맥스 베이즐맨에 따르면 평가 수행을 컨택팅 지휘하고 수행했던 관리자가 가용성 휴리스 등의 희생양으로 떨어지게 됐다. 최근에 최신성의 사건을 해서 매우 공연을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동안에 관리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전부 다 그 얘기 했었죠. 자, 관리자들은 좀 더 수행 능력을 during the 3 months 최근에 3개월로 더 무게를 실어줬죠. 이전의 평가보다. 그래서 이전에 9개월의 평가 시간보다. 왜냐하면 더 최근 사례가 그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보나 어떤 사건의 복구 가능성을 소환해내는 그 쉬움에 용이함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기억을 상기하는 쉬움은, 그죠? 상기시키는 그 쉬움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기억에 잘 소환할 수 있는, 기억이 떠올릴 수 있는 거라면 또는 거라는 걸 암시하는데 그래서 당신은 사실은 최근에 매우 그 probability 가능성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할 줄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서 결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다. 그걸로 인해서 오류를 저지른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것도 했었어요. 가용성 휴리스틱.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얼굴에 심상의 이미지를 개들이 형성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건 2020년 9월에 나왔던 거죠. 제가 이제 3번? 2번. 자, 최근에 연구는 보여주는데 개들이 사람들의 얼굴에 심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불투명한 스크린에 의해 차단된 컴퓨터 모니터 앞에 28마리의 개를 놔뒀고 그리고 나서 녹음을 들은 거죠. 개의 인간의 보호자 낯선 사람이 개의 이름을 5번씩 말하는 녹음을 틀어준 거예요. through speaker in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쪼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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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낯선 사람이랑 보호자 둘 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스크린이 제거됐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 그 주인 동반자나 가디언스나 낯선 사람의 얼굴을 둘 다 드러내기 위해서 제거했더니 개의 반응이 비디오 테이프로 녹음되었죠. 당연히 개들은 주의를 기울였죠.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소리에. 그리고 그들은 전형적으로 6초 동안 응시했죠. 얼굴에. 스크린이 제거나고 난 뒤에요. After the screen was removed. 그러나 그들은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게이징에. 낯선 사람의 얼굴을 우리 주인 목소리인데 저 사람은 낯선 사람이네. 그들이 had heard 친숙한 목소리, 보호자의 친숙한 목소리를 듣고 난 뒤에. 자,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전체 문장을 받았죠. 한 1, 2초 더 중지했다라는 거죠. 중지했다라는 걸 시사했다는 거.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우리 주인 아닌데 목소리는 비슷하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출된 결론이에요.
도출된 결론입니다. 이끌어진 결론이죠. which is that이 생겼댔죠. 걔가 그들의 마음에 그림을 형성한다. 이미지를 형성한다. 심상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사실은 그림의 어떤 그림 이미지를 근거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 우리처럼 그 개도 그들이 예상했던 거와 매치가 안 될 때, 일치되지 않았을 때 들었고 보았던 것에 대해서 당황을 하더라. 그래서 dogs appear a form mental images of people's faces. 그래서 개들도 머릿속에 심상을 형성해서 그 심상을 통해서 인간처럼 예측하고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한데 기대한 거하고 일치되지 않을 때 당황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사회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견해를 가져오거나 그들이 우연히 만났던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걸 책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끼친다는 걸 입증해 왔죠. 하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만 연구에서 네일 바디말이랑 이 사람들이 시트콤의 에피소드를 보여줬는데 All in the Family라는 그 시트콤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다양한 견해, 인종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는 그것들 시트콤을 시청자들에게 All in the Family를 보여줬어. 그 쇼는 보시면 아치 벙커의 이름을 가진 그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사람이 intolerant bureaucrat 편협한 고집쟁인데 이 사람이 후이야 get into fight with his more progressive family member 더 진보적인 가족 구성하고 싸움에 휘말리는 편협한 고집쟁이. 자, 그래서 이 바이든말이랑 로키아크가 발견했는데 시청자들이 추격 안 되죠. didn't share 알키의 벙커에 편협한 고집쟁이라고 인식된 이 사람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했을 때 그 쇼가 was very funny in the way it made fun of 알키의 터무니없는 인종주의를 비웃는 방식으로 그 쇼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케 벙크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야, 시청자들이. 그럼 이 시청자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제작도에 이르는데 이 시청자들은 편협한 고집쟁이에 하고는 반대된 의견을 문화권에 가진 인종이 봤겠지. 봤을 때 저 사람 뭔데? 왜 가져가고 싸우는데? 진짜 웃기네. 좀 수준 낮네. 라고 생각을 하고 터무니없는 인종주의라고 이제 비웃는 거지.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반대로 이거 기억나죠? 그러나 스스로 고집쟁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편협한 고집쟁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했던 다른 문화의 인종들은 이게 웃기고. 그 다음에 지가 편협한 인종주의라고 그러니까 고집쟁이라고 고집쟁이라고 이제 여겼던 시청자들은 이 사람이 같은 마인드인 거야.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벙커가 그 쇼에서는 시트콤에서 영웅인 거야. 그리고 그 제작자들이 민투 뭐 할 작정이다 이 말이죠. 민투가 어리석은 그 가족을 비웃을 작정인 거. 그럼 제작자의 의도는 뭐예요? 아까 벙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 벙커가 영웅이고 저 가족이 진짜 편협하고 어리석은 거, 저 나쁜 놈들이고 저 사람들이 인종주의를 만드는 요소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반대로 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 자, 이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것은 입증하는데 이시 가짜주고 대디야 어떤 특정한 문화적 산물이 will have the same effect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가질 거라고 추정하는 거 실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입장에 봤을 때 앙커벙커가 참 웃기고 참 저 사람 좀 한심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터무니없는 인종주의를 라고 비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앙커벙커와 똑같은
견해를 가진 뭔가 아커벙커의 마음을 알겠다. 평소에 아커벙커의 마음을 아는 또는 이 사람의 성격과 문화와 비슷한 스스로 고집쟁이인 사람은 오히려 가족을 비난하는 거죠. 그죠? 가족이 터무니없는 인주주의고 가족이 어리석었다. 이 사람은 영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관점이나 가치가 직면하는 문화에서 다른 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즉시 어떠한 일이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그 연습으로부터 어떤 실행으로부터 결과를 볼 수 없는 처음에는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나무 막대기 2개를 문지르면서 불을 피우기 노력하는 사람의 예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불을 2개로 이렇게 우리가 불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막대기 2개를 문지르면 처음에는 불이 안 생기잖아. 계속 문지르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불이 생기는 거잖아. 그지? 아니면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말하죠. They say there's fire. 여기에 불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힘차게 문지르기 시작하고 그는 계속해서 문지르고 너무 참을성이 없어. 결국 그는 불이 갖기를 원했지만 그 불이 오르지 않아. 아직까지 불이 안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담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잠시 동안 휴식을 하기 위해서 멈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비비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뭔가 the going 이 불이 안 생기는 그 진행 속도가 더딘 거야. 그래서 그가 다시 또 쉬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열이 다 사그라지는 거야. has disappeared.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충분히 유지를 못한 거야.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고 또 그가 지칠 때까지 또 문지르고 난 뒤에 그가 또 완전히 멈췄죠. 그래서 그가 이거는 부정으로 치죠. 지쳤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불이 여기 없다. 여기에 불이 없다. 사실은 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충분히 불을 피하기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은 항상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안 나온 거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생기고 나기 전까지는 결론을 알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었고 2개의 막대기를 서로 문질러서 불을 피우려고 하는 사람의 예시를 통해서 아무것도 일어나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끝까지 계속해야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학이 성정하고 있는 분야가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의구심을 가져왔다는 걸 보여주는데 음식이 유전자 블루프린트 청사진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이 정보는 사실은 유전자가 통제 아래에 있거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걸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복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둘 다 똑같은 유전자를 받았어. 근데 중년의 삶에 한 쌍둥이는 암에 걸렸고 다른 쌍둥이는 암에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야. 자, 그래서 특정한 유전자는 암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쌍둥이를 명령시켰지만 또 다른 똑같은 유전자의 다른 쌍둥이는 그 질병에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명은 암 생기고 한 명은 건강하게 살면 그 생기는 이유의 가능성은 건강한 쌍둥이는 건강한 쌍둥이는 암을 차단하는 식사를 하는 유전자를 가졌고 그 다음에 다른 암을 걸린 유전자는 아프게 되는 걸 명령하는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이 데디아를 인정했는데 다른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화학적인 독소나 담배와 같은 화학적 독소와 같은 다른 환경적인 요소가 can contribute to cancer through their actions on 유전자가 작용하는 걸 통한 암의 요소로 기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음식이 특정한 그 유전자의 발현 어떤 효과, 발현을 가진다는 음식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새롭다라는 거.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실험을 했더니 전혀 다른 건강 유전자 발현 실험이 생기더라. 한 명은 암에 걸렸고 한 명은 건강한 삶을 살기는 거.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음식이 영향을 끼친다. 라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토마스 에디슨은 창의적인 천재였지만, 자, 나던티를 뭐뭐 한 뒤에요. 그가 증가된 성공을 발견하고 난 뒤죠. 마케팅 원리, 어떤 마케팅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야 그가 성공이 증가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자, 그의 최초의 발명품인 하나가 뭐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패했다는 거야. 1869년에 그가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를 만들어서 특허를 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기록하고 매사추세츠 스테이트 의회의 그 투표를 기록하고 투표를 토탈 합계를 내는 그것이 오래된 그런 수동 시스템보다는 더 빨랐어요. 더 빠르게 기록이 됐어요. 이건 계속정법이죠. 에디슨은 놀랍게도 근데 실패했죠. 에디슨은 의원들, 고객들의 그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원들은 사실은 그 투표가 빠르게 효과적으로 투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원들은 보팅, 투표가 개최되면 투표함에 따라서 동료 의원들에게 로비를 행사하기를 원했어요. 그 에디슨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냈죠. 그가 고객들의 욕구를 잘못 완전히 이해했다라는, 그죠? 그는 실패를 통해서 발명과 마케팅의 관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에디슨은 마케팅과 발명은 must be integrated, 통합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anything that 팔리지 않는 어떤 것, 내가 발명하길 원하지 않아, 내가 팔리고 싶지 않은 것들은 is said, 나는 발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의 판매가 융통성의 증거가 됐고, 그 그 실용성이 성공을 준 거죠. 그래서 그가 생각했을 때 고객의 욕구를 먼저 두는 것이 고객의 욕구를 먼저 두고 그 생각을 맞춰서 재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의적인 천재였던 토마스 에디슨이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에 대한 실패를 통해서 고객의 요건이나 요구 필요 조건을 우선시해서 자신의 생각을 맞춰서 해야지 마케팅의 원칙이 성공한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그런 제품은 인벤션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6번에 보면 태도라는 건 has been conceptualized into four main components.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affective feeling of liking this,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의 감정적인 게 있고, 자, belief or evaluation of those beliefs, 그러한 신념에 대한 평가와 믿음에 대한 인지적인 거, 또는 state how 어떤 누군가 would behave,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행동적 behavior, intention, 의도, 그리고 행동, 이 네 가지에 따라서 네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개념화 시키면서 뭔가 판단을 한다는 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야생동물주가 그것의 관리 쪽을 통한 대중의 태도가 are generate, 발생되는데, 자, 그런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의 근거를 두고 그 대중의 태도가 만들어진 게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위치, 요거는 그게 아니네. 자, 그래서 우리가 늑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때 사람들은 인지적인 구성 요소가
일치되는 태도의 그 인지적인 구성 요소와 정서적인 구성 요소가 같이 consistent 일치하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늑대를 싫어해. 이건 감정적인 거야. 그리고 나는 믿어. that 이하를 늑대들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그러면 이건 인지적인 신념은 늑대를 죽였다는 거죠. 이거와 나는 늑대를 싫어하는 게 일치되는 거죠. 그래서 늑대를 죽여야 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having people killed 왜 그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거. 물론 이거는 평가죠. 신념의 평가고 행동적 의도죠. 그래서 이것이 나는 늑대를 싫어해. 늑대를 죽였어. 늑대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인지적 신념.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것은 나쁘다라는 신념. 이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적 의도가 behavior intention is to support wolf.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실제로 actual behavior 행동은 maybe history of shoot of 늑대를 발사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예시를 봤을 때 모든 측면과 태도가 서로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콤마 producing 분사구문이죠. producing a negative overall attitude toward wolf 늑대를 향한 부정적인 전체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태도가 네 가지 주요 요소인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의도, 행동 요소로 개념화되면서 늑대에 대한 우리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뀐 거죠, 여기서는. 자, 만약에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inclined plane 경사면을 이동하고 싶다면 누가 안 그러겠냐. 그렇다면 당신은 네가 곧장 바로 아래로부터 시작한다면 곧장 바로 아래나 아니면은 아래와 위로 이동하고 싶는 것보다 이 바로 곧장 아래나 위로 이동하고 싶기보다는 바라던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 더 긴 거리에 물건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 경사면에 가서 빨리 도착할래? 아니면 평지에 가서 천천히 도착할래? 했을 때 너네가 경사면 안 가고 평지 간대잖아. 기억나? 그럼 경사면에 우리가 통과해서 갔을 때는 시간에 대한 그거는 좁혀지겠지만 경사면을 가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기가 힘들어. 평지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그게 좀 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계단을 평생 오르는 것으로부터 당신에게 분명히 있는 건데 명백한데 그래서 당신이 시작한 곳으로부터 도달하는 실제 높이와 비교해 봤을 때 당신이 오르는 계단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높이는 사실은 네가 계단을 오르는 거리보다는 짧을 거란 말이야. 대신에 경사가 더 크죠. 다시 말해서 계단에서의 더 먼 거리가 우리가 의도된 높이에 도달한 것보다 힘이 덜 든다는 거죠. 평지. 맞죠? 근데 그 인클라인드 되는 계단은 경사가 높기 때문에 시간은 덜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네가 계단을 지나가고 네가 곧장 아래 바로 목적지로부터 곧바로 오르고 싶다면 확실히 오르는 데는 짧아요. 그죠? 근데 네가 그걸 오르기 위해 필요한 힘이 더 크겠죠? 힘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간은 짧겠지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다리보다는 집에 계단을 보통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네는 평지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다리를 만약에 하면은 우리가 더 힘들댔잖아. 그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물체의 원하는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동하는 것보다 계단을 통해 더 긴 거리로 이동해야 되는데 의도된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했을 때 더 먼 거리는 더 작은 힘가 교환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다리잖아. 사다리는 더 힘들잖아. 계단 조금 낫잖아. 우리가 의도했던 평지는 더 낫잖아. 근데 얘가 시간이 더 짧을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 이 사다리를 통해서 경사면을 갈 수 있는 우리 그 길이
과연 있을지가 의문이랬잖아. 그죠? 근데 이거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고양이들은 이거 바로 올라갈까, 아이가? 고양이들은. 아이가? 고양이들은 인클라인드 길에 엄청 적응된 아이들이잖아요. 자, 8번에 보면 기업가 데렉 시벌이 말했듯이 첫 번째 추종자는 외로운 개짜를 롱누트 지도자로 바꾸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7명의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틀린 대답을 6명이 부른다면 남아있는 한 명이 옳은 대답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의 하는 컨포머티 수능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한 명만 옳은 대답을 하니까 나머지 6사람 대답에 붙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지지하는 한 파트너의 존재 자체가 그것의 압박에 대한 많은 대다수를 디플레이트, 감소시킨다 라고 이 사람이 썼죠. 단순히 네가 유일하게 그걸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체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sustainably 상당히 그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대답을 따라가는 대다수의 군중들을 거절하기 더 쉽게 만든다. 그래서 make 뒤에 가짜 목적어하고 목적격 번하고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힘이 소수의 심지어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마가렛 미드가 말을 하듯이 소수의 그런 깊은 생각을 가진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의심을 절대 하지 마라. 사실은 그것들이 가졌던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혼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당신은 함께하는 전체의 군중이 필요할 필요는 없다. 네 편인 한 명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는 데디아를 보여줬는데 정부의 조직과 사업이 just having one friend 한 명의 친구만 갖는 것으로서 enough to significantly 상당히 decrease loneliness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첫 추종자가 외로운 개짜를 지도자로 바꾸고 단순히 당신의 유일한 저항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군중에게 반대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서 소수의 생각이 깊은 시민이 세상을 바꾸고 한 명의 친구가 외로움을 줄인다는 기능입니다. 근데 왜 이 선생님은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왜 이 둘이를 이래 해놨노? 이 사람 어차피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자살이 아닌 것 같은데 타살인데 이 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너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마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제약의 거대 조직에서 CEO 케네스 프리즈가 간부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죠. 이 리딩 혁신과 변화를 이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ask 목적어죠. 뭔가 급진적인 걸 하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폐업한 그죠? 맥에서 사업을 폐업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봐라. 자, 다음 2시간 동안 간부들이 그룹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맥의 주요한 경쟁 그 회사 가운데인 것처럼 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치솟았죠. 그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했을 때 어떤 약이죠. 다른 그들의 회사를 으스러뜨리거나 그 다음에 주요 시장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곧 들어오고 있는 약의 아이디어를 개발시키는 그 에너지가 사실은 샘솟았던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런 어려운 도전 과제가 역할을 뒤바꿨고 어떻게 하면 이 위협에 맞서서 방어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회사를 죽이기 위한 그런 엑서사이즈 활동이 강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의 관점에서 수익
창출로 프레임된 활동을 재구조화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혁신의 기회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을 때 지도자들은 위험에 무릅쓰는 경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경쟁 회사가 폐업한 거, 그죠? 폐업했다, 어떻게 폐업했는지 고려를 했을 때 그들이 봤을 때는 혁신하지 않는 위협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 결과적으로 혁신의 다급함이 명확해졌다. 그럼 혁신하지 않는 것이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길이잖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매크 CEO인 케네스 브리지가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데 간부들이 동기를 부여하도록 경쟁자들이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사업에서 몰아낼 수 있는지 고려하도록 했을 때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혁신에 대한 다급함이 명확해졌다. 자, 그 다음에 The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수학의 전체 역사가 is one long sequence of taking the best idea.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을 취할 수 있는 긴 연속이고, 그리고 확장이 변이되고 새롭게 확장되고 변이되고 적용되는 걸 알게 됐다. 오늘날의 삶은 300년의 삶과 완전히 다르고 과학적 그 통찰력과 미적분을 요구하는 과학적 기술적 혁신 때문에 300년 삶보다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이삭 뉴턴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17세기 후반에 미적분학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그 역사는 드러냈어요. 수학자가 미적분, 그러니까 뉴턴과 이 사람이 나타나기 이전에 미적분의 필수적인 요소를 생각해냈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이 나타난 그 생각에 조금 더 보태서 정리를 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뉴턴 자신이 그가 썼던 흘러간 현실에 인정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봤더라면 거인의 어깨 위에 거인의 어깨 위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있었다면 내가 좀 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적분함의 기초를 누가 설립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마무리해서 구조화시켜서 공식화시켰다. 거인들 어깨. 그래서 뉴턴과 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동시에 뛰어난 통찰력을 생각해냈죠.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것에 큰 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미적분학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리해서 보태진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 심지어 천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아기 걸음마를 취하거나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추가된 원래 원리에서 좀 추가돼 정리한 거죠. 원래 무에서 유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의 모든 역사는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걸 취해서 새로운 확장, 변이, 적용을 찾아가는 하나의 긴 역사라는 뉴턴과 레이니즈의 미적분학이 이미 알려진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11번 Sometimes 때때로 a person 한 사람은 is acclaimed 칭송받는데 as a great 위대하다고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데 왜냐하면 비교의 근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미국 첫 순회 기간 동안에는 가장 위대하고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나 소울 휴레크 이 사람이 1924년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가 약간 수준이 떨어졌다. had slipped 과거 완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나 그의 바이올린 연주자 아버지인 소 에마는 생각을 했죠. 다르게. 그에 말했죠. 나의 친한 친구들아, 이 사람은 얘는 오늘 밤 그가 옛날에 연주했던 것만큼 훌륭하게 협주곡 연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he did라는 거는 연주했다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다른 기준을 오늘 가지고 있고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엘만이나 헤브 이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그 다른 기준을 사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 밖에 연주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모두가 예술성이나 어떤 기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지식이나 감상력에 있어서부터 발전했다. 요점이라는 거는 네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케빅이 덜 연주를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처음에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칭송됐던 바이올리스트 잔 캐빌리 엘먼이 그 밖의 연주자하고 비교했을 때 또는 옛날에 처음 했을 때 연주했을 보다 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예시, 그래서 비교할 만한 근거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칭송받는 겁니다. 자, 11번에 보시면 자, credit arrangement of one kind another. 자, 한 종류 또는 또 다른 신용의 그런 그 처리 방식이 모든 인류에서 알려진 것으로 존재해왔다는 거죠. 이전 시대의 문제는 우리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그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그런 처리 방식이 있었던 건 아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좀처럼 신용 거래를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거래를 더 연장하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시대보다 과거가 더 나았다라고 믿는 거고, 그래서 그 미래가 더 나빠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to put that economic term, 어떤 경제 용어를 봤을 때 그들은 그 부의 총량이 제한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다운라인 어떤 특정 시점 이후에 10년 동안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거라고 가정하는 게 나쁜 내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과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자를 8조각 잘랐을 때 이걸 더 늘릴 수는 없다는 거. 피자 조각에서 내가 2개를 먹고 내가 2개 먹고 연우가 2개 남으면 나머지 4개는 기원이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특정한 빵집의 수익이 오르게 되면 나머지 빵집의 비용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영국의 왕이 그 자신은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프랑스 왕의 어떤 약탈하면서 영국의 왕이 부유해진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이는 자를 수는 있지만 그게 but it never got any bigger. 더 커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 거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가졌었고 모든 것이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파이를 자를 수 없다. 자를 수는 있지만 절대 더 커지진 않는다. 봤을 때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 하게 되면 자, 보시면 Best Academic Literature, 방대한 학문적인 그런 문학이 보시면 It pays to be green, 친환경적인 것이 이득이 된다 라는 그런 논지에 대해 경험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주제죠.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가 have been PP, 데이터의 그런 집합이 구축이 됐죠. 환경적인 행위와 그 다음 재무적인 그런 실행의 기업의 환경적인 행위와 재무적인 실행의 across a wide number of industry,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서 여러 해 동안 측정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 집합이 친환경적인 게 이득이 되더라는 걸 구축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가 사실은 명료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환경적인 그런 실행과 재무적인 그런 실행과의 상관관계,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증거는 있었다. 그럼 친환경적인 게 이득이 되더라. 기업이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연구에서 이래서 우리는 평균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했더니 기업의 유해물질 10%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은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유해물질 배출 목록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미국 제조시설의 유해물질 데이터베이스에 근거로 해서 평균 기업의 재무적인 그런
실행이 수익성에서 3%가 늘어나는 결과로 얻어난 거죠. 친환경적으로 했더니 자산의 수익력에 측정해 봤을 때. 자, 또 다른 연구는 시사했는데 그 배출의 10% 감소가 시장 가치로 3,400만 달러의 증가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환경적인 것이 친환경적인 것이 재무적 경쟁적으로 이득이 된다 라는 것이 학술 문헌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더라 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3개 남았죠. 자, 이게 이제 주제문입니다. 자, 심미적 감상을 설명할 수 없는 과학. 자, 과학적 지식은 우리가 자연의 정확한 에스테틱, 친미적인 감상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이 특정한 부류의 그 멤버로서 자연적인 물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개별적인 독립체라기보다 특정한 분류의 어떤 일원으로서 자연적인 물체,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심미적으로 뭔가 설명하기는 과학은 어렵다.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에 기초한 접근법이 심미적으로 관련된 그런 재산이 사실은 서로 어떤 내추럴 카인드, 자연종의 공유, 그죠? 자연적인 그런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단지 여기 보면 서로 자연적인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 공유하는 특징이 이 관련된 그런 재산 특징과 공유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학은 심미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별 물체 자체를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관련된 그런 과학을 기초하는 접근법은 사실은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다. 공유하면서 심미적으로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원래는 과학이 심미적으로, 예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그걸 종으로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대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자연이 심미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리고 개별적인 물건, 어떤 물체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거는 또 뭐야? 과학적 설명에 의해 수반되는 것 없이 또 심미적인 특징을 또 가진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사실은. 개별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은 폭포의 형성은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우리가 일몰을 봤을 때 장엄한 빅토리아 폭포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연으로 설명하는 거죠. 대상으로 설명하는 거고 무수히 많은 수많은 초록색의 무수히 많은 내역적인 거. 근데 우리가 지질학으로 탄자니아의 분화구 형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면 분화구 위에 오르고 있는 천천히 오르는 안개 그리고 아름다운 숨막히는 일출과 그런 가슴 아픈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호수의 육중한 어두운 하마가 혼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학적 대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걸 개체로 보면 설명할 수 있다. 심미적으로. 과학적 대상으로 봤을 때는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해되나? 자, 그래서 과학은 우리가 자연을 경험할 때 개별적 대상으로는 심미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경험하고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설명할 때는 과학적인 설명은 심미적 특징을 가질 수 없다. 심미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개별적인 대상으로 경험할 때는 심미적으로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2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세기 동안에 유럽 과학과 지식은 일반적으로 라틴어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그 언어가 말해지거나 더 이상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언어였죠. 자, 그래서 극소수의 개인, 아마도 1%가 안 되는 개인이 라틴어를 공부하는 수단이 됐죠. 라틴어의 책을 충분히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라틴어가
학교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극소수가 그 라틴어로 책을 읽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적인 대화 담화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라틴어를 공부할 수준은 1%밖에 안 됐다. 소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소수의 사람들은 책에 접근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콤마비치 주격한데 개속전법이죠. 손으로 쓰고 좀 귀하고 희귀하고 비쌌죠. 자, 근데 The Great Explosion of Scientific Creativity in Europe, 유럽의 과학적인 창의성의 거대한 폭발이 상당히 갑작스런 정보의 확산을 도왔죠. 구텐베르크의 가동성 할자죠. 인쇄술의 가동성 할자의 사용에 의해서 유발했던 정보의 확산에 도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이 만들어지니까 책이 찍어내니까 책이 희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지적인 담화가 1%가 아닌 대중적으로 지적인 대화도 가능하고 라틴어도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뭐야? 일상의 언어의 합법화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빠르게 지적인 대화 그 담화의 수단으로서 라틴어가 이제 대체가 된 거예요. 빠르게 정보의 확산을 위해서 찍어내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서양에서 최초의 할자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직지심체 요절 아시죠? 그게 우리나라가 더 먼저 발달했죠. 고려시대 때. 알고 계시나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프랑스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뺏겼죠. 프랑스가 옛날에 그 흥성대원군 시절에 쳐들어와가지고 신미양요 이런 시대 있잖아요. 안 줍니다. 중요한 거는 16세기 유럽에서 이 가족 투이야가 진저죠. 창의적인 그런 기여를 했다는 건 훨씬 쉽지만 사실은 그때 이전의 시기보다 태어난 창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게 창의적인 기여가 훨씬 쉽다라고 훨씬 쉽게 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의 시대에 태어났던 더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회적인 그런 지원이 더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죠? 뭐가 아니라 정보가 더 널리 그래서 information become more widely accessible 더 널리 접근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의적인 기여가 생긴 거고 정보의 확산이 빨라진 거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 창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또는 이 사회적 지원이 더 호의적이기 때문에가 반드시 아니라 정보가 널리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확산으로 해서 라틴어로 인한 지적인 대화가 가능해져 창의적인 기여가 되는 걸 훨씬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구텐베르크의 할자본의 인쇄술의 모버러블 타입 프린팅 때문에. 이해돼요? 그래서 1%가 안 되는 극소수 사람들이 라틴어가 구텐베르크의 1%만 지적인 담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라틴어가 구텐베르크의 모벌 타입 인쇄술의 가동 활자의 사용으로 일상 언어의 합법적 인정이 생겨난 의해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서 과학적 창의성의 거대한 폭발을 가져오게 됐다. 근데 이게 이전의 사람들이 창의적이었고 사회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기여된 게 아니고 정보가 널리 확산됐기 때문에 지적인 담화가 가능하고 라틴어를 학교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낯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외모에 그려진 모습으로는 판단해서는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기꾼이 좀 더 멀끔하고요. 좀 더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좀 더 피상적으로 겉모습에 더 좀 이렇게 더 허세를 많이 부려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아이들하고 멀리 하라고 충고하는가? 그게 어른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다. 결국 당신은 친구의 관계망을 확장시키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사업 파트너도 잠재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는 걸 분석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득에 관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 생각해야 될 안정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해야 될 안전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멜린 엘렌 호톨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FBI 범죄 심리 분석학과 은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조했죠. The need to go beyond the person superficial quality in order to understand.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피상적인, 표면적인 그 사람의 특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피상적인 모습에 한계를 지어서 그 사람을 속단하고 판단하지 말자. 피상적인 모습으로는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이면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단지 그 사람이 공손하기 때문에 그때 공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문에는 안전한 게 아니다. 자, seeing them follow a routine going out every morning well dressed. 매일 아침 잘 차려 입은 그런 일상의 외출을 따라가는 걸 보는 것이 사실은 전체 이야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게 일부일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사실은 오텔이라는 사람은 데이디아를 말하고 있죠. 범죄자를 다룰 때 당신의 그 심지어 느낌이 실패할 수도 있다. 피상적인 걸 보니까. 자, 그래서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그런 조작과 매니플레이션, 사기, 디시트, 사기의 기술에 완벽하기 때문에 너네가 피상적인 모습이나 외모에 속기 쉽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이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은퇴한 FBI 범죄 분석관이 낯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특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죠.